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이란 무엇인가요? 네, 심근경색이란 이제 심장 근육에 손상이 온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누구랑 이제 언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은 이제 협심증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혈관이 70% 정도가 막히시면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약에 그 혈관이 100% 막히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질환을 저희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허혈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 피가 모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지, 심근경색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근경색의 증상은 이제 협심증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흉통이 되겠고요. 흉통도 이제 심근경색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가지들의 관상동맥 가지들의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서 빨리 병원에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계시고요. 또는 협심증 증상과 마찬가지로 숨이 찬 증상도 이제 심근경색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숨이 차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의사 선생님과 통화하시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심근경색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주로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경우보다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슴이 심하게 아파서 쓰러지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갑자기 숨이 차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을 보는 경우보다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피 검사, 그리고 응급실에서 또 하는 심전도 검사, 그 외에 다른 영상 검사,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을 진단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혈액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로포닌이라고 불리는 엔자임이 있는데요. 이 효소는 이제 심근에 주로 있는 그런 중요한 효소인데, 우리 이제 심근경색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혈관이 100%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이 심장 세포가 갖고 있는 트로포닌이라는 그런 효소를 혈액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서 이 트로포닌이라는 효소가 높아져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이 된 후에는 이제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을 보이게 되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 심근경색이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심근경색이 오시게 되면 이제 가슴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슴 통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응급 조치를 하셔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응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떤 치료로 시작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심근경색의 진단은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슴 통증이 심해서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피검사, 심전도, 그다음에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바로 하진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텐트 치료를 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70%가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약물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이 100% 좁아진 거기 때문에 약물을 쓸 시간이 없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이 막힌 혈관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환자를 혈관 조영실로 옮겨서 혈관 조영술을 시도해서 막힌 혈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혈관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텐터를 넣음으로 해서 100% 막힌 혈관을 뚫으면 그 막힌 부분에 혈액 공급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 심장 근육이 살아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한 90분 정도를 골든 타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왔을 때부터 혈관을 뚫어서 혈액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90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90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90분 안에 스텐트를 넣어서 혈액 공급을 재개하면 실제로 죽어가던 심장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셔서 스텐트를 넣으시게 돼서 퇴원을 하시면 저희가 종종 심장 상태가 심근경색의 전의 상태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흉통이 있거나 갑자기 숨이 차신 분들은 꼭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90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0분 안에 모든 치료를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약물 치료도 필요한지요? 네, 심근경색 환자들은 당연히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응급실에서 스텐트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약물 치료는 협심증 환자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협심증 환자한테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심근경색 환자한테도 마찬가지로 3가지 약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응고제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스피린은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트를 넣으셨을 때는 이제 스텐트 자체가 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혈소판들이 쇠를 외부 물체로 인식을 해서 달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 억체제, 항응고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협심증에서는 보통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하나 사용하는 데 반해서 심근경색 후에 스텐터를 삽입하신 환자들한테서는 이 항응고제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또는 아스피린과 브릴린타 이런 식으로 항응고제 2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항응고제는 보통 1년 정도를 드셔야 되고요. 1년이 지난 후에는 2개 중에 하나를 끊고 하나를 평생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소판 억제제, 항응고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똑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약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넓혔기 때문에 이 혈관이 다시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아니면 혈관 확장시키는 약 등을 써서 더 좁아지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3가지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